안녕하세요 찐생 여러분, 주식 교과서 찐쌤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갑자기 ISM 제조업 지수를 얘기하고 PMI 지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용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제 시황 방송을 들으실 때도 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용어 설명은, 제가 이제 시황방송에서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경기민감주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이 경기민감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요거를 이제 경기민감주, 경기방어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이건 영어를 좀 써야 돼요. 영어가 보다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시클리컬, 넌 시클리컬을 주로 이야기한다. 제가 방송 처음 할 때는 심지어 방송 중에 경기방어, 경기민감주라고도 얘기 안 하고 시클리컬 섹터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구분해 보는 시간을 오늘 처음 이제 화두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클리컬 경기민감주 섹터란 건 뭐냐면, 경기, 소위 이코노믹 사이클,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의 변동이 큰 회사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경기 민감주에는 좀 다른 정의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산업, 이제 경기 민감주, 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주식, 그 산업 자체가 경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요런 것도 이제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거는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의 변동성이 큰 산업을 경기 민감주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사이클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이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산업 하나만으로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민감주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만 경기민감주야? 경기민감한 산업이야?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산업들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산업은 주식 투자, 주식으로서 제 기준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종목들, 산업들은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또 이런 게 있겠죠. 은행.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은행을 보고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거기에 논리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라는 비즈니스를 짧게 1분 만에 그냥 끝내드릴게요. 은행이라는 비즈니스는요,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안 떼이면 난 늘 돈을 벌어요. 은행은 정말 이 아주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야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돈을 많이 빌려줘야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렵게 얘기하면 대출 성장률이에요. 은행의 대출 성장률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 은행의 대출 성장률은 언제 성장할까요? 당연히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이익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카드값도 빵꾸 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부도율이 증가합니다. 은행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안 떼이면 되거든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어떤 확률이 높아질까요? 떼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떼일 확률이 높아지면 은행의 수익성은 어떻게 될까요? 나빠지겠죠.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부도율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사실 이거로 끝!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철강, 화학,
여러분들 살면서 사실 철강 제품 잘 못 보잖아요. 화학 제품, 이 화학 NCC 공단에서 나오는 그 화학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개는 중간재란 말이죠. 그러니 어떤 전방위 산업이 좋아야 이 중간재들이 잘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이런 소재 업체들, 이것들도 경기 민감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경기 방어주라고, 그러면 야, 주식 중에 대부분이 다 경기를 타는데 그럼 이 경기 방어주라는 건 어떤 거냐? 그냥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과 매출과 이익의 변동폭이 작은 산업,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넌 시클리컬 주식이라고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통신산업은 우리가 웬만하면 핸드폰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익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약,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 개발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약은 우리가 아무리 삶이 안 좋고 힘들어도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늘 발생하는 일이에요. 경기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통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는 거, 음식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경기에 따라서 그렇게 매출과 이익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산업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너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산업들이 바로 경기 방어주다. 이 산업 사이클 자체로도 어떤 사이클이 있다, 큰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산업들은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앞서 메모리 반도체는 그 특성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내 자동차가 이제 퍼졌어요. 한 20만 탔어. 더덜더덜해. 그럼 경기와 상관없이 자동차는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자체의 사이클이 있겠죠. 또 하나, 조선. 물론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랑이 돼서 물동량이 늘어서 배 요구량이 막 늘고 이래서 조선을 배 수주가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선도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이클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배 하나 만들면 20-30년 동안 쓰는 건데, 이게 경기가 좋다고 확 수주했다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 잘 없어요. 그래서 요런 산업들은 당연히 이 경기 전체에 대한 영향도 받지만, 이 산업 자체가 일종의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건설이 있겠죠. 근데 이 건설은 워낙 경기 전체에 주는 영향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그렇고 보면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건설 경기부터 부양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러면 고용도 많이 창출이 되고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면 건설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게 해주면 그 밑에 소재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용도 좋아질 거고, 여러 부분으로 왜냐면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 산업 사이클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아파트를 짓고 한참 지나면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다만 요 건설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정책 영향이 굉장히 크다. 나라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좀 경제 구조, 땅덩어리가 좀 좁은 나라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정책의 영향이 많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자체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체 큰 어떤 경기 사이클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결국 시클리컬 섹터라는 게 있고 넌 시클리컬 섹터라는 게 있다. 근데 구분점은 뭐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의 변동폭이 큰 섹터들, 그런 걸 보통 경기 민감주라고 하고,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은행,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 경기 방어주는 사실 경기 상관없이 사람들이 늘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이 늘 꼭 써야 되는 그런 산업적 성격을 가진 종목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통신이 있을 수 있고 뭐 음식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시험 설명할 때 미국의 경기 민감주가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가 어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금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경기 전체가 기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구나까지 이해를, 그냥 딱 요것만 알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래도 진입장벽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할 때는 방어주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경기 방어주를 주식으로 산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거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방어주는요, 그냥 제 기준입니다. 이건 기관 투자가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펀드 매니저들,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 이 친구들은 돈이 들어오는 대로 주식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장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목표가, 이 펀드 매니저의 목표는 뭐냐면 절대로 안 터져야지가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면 내 수익률은 이렇게 빠지면 1등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보다 덜 빠지는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팔고 통신주를 삽니다. 요걸 해요. 이 일을 합니다. 어차피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현금을 재량껏 많이 갖고 있을 수 없거든요. 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시장보다 덜 빠지려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 계좌의 수익률이 시장보다 덜 하락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지 않나요? 깨지면 안 되지. 손실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는 반도체 팔고 통신주 산다면 개인 투자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도체 팔고 현금 갖고 있어야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수가, 저는 제 기준에서는 기관 투자가용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경기 방어주를 산다? 이거는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 경기 방어주라고 구분되는 하나 회사가 뭔가 엄청난 모멘텀이 있으면 그럼 다르죠, 얘기가.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를 개인 투자가가 사야 하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